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월 22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새벽쪽의 관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추위에 뛰어다니는 경주마나 같이 하는 조교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고생하는 이들도 있는데 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경마는 주 4일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금, 토, 일, 월. 지난번 4일 경마할 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화요일 방송도 쉬고 준비에 좀 몰두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죠. 자, 금요 경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라운드를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그리고 중반부에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다가 6, 7, 8 후반부에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좀 몰아칠 겁니다. 6경주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8경주는 마지막 선택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고한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경주 첫 번째 선택이죠. 1경주는 인기마 3두가 일단 눈길을 끕니다. 데뷔전 입상을 했던 세강 그리고 선두력이 뛰어난 그레이트맨, 주행심사를 아주 인상적으로 주파를 했던 브리도 위저드 이상 3두입니다. 이 3두의 전력이 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포인트에서 승부가 갈릴 텐데요. 가장 유리한 마필은 일단 그레이트맨이죠. 단거리에서 가장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 선두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선행. 선행이라는 무기를 앞세울 그레이트맨이 직전은 선행을 못 갔습니다. 데뷔전도 출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못 갔어요. 아주 빠른 상대들 틈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는데, 자,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안쪽 마필들 한번 살펴볼까요? 매직 블루핀 선행을 방해할 마필 아니죠. 월드 썬더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후미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마필이에요. 세강이 기습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폭과 선두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핫찬스. 보시다시피 그레이트맨 안쪽으로 빠른 마필이라고 해봐야 스피드가 있는 세강이 앞에서 힘을 쓰느냐 뒤에서 힘을 쓰느냐 그 차이 정도만 남아있어요. 근데 세강의 데뷔전 입상을 봤을 때는 초반에 선두권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뒤에서 힘을 쓰는 게 유리하죠. 자, 외곽에서는 이제 브리도 위저드가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1번 아리온 킹이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어요. 아마 아리온 킹이 브리드 위저드보다는 좀 빨리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브리드 위저드가 외곽에서 한 3선 정도 따라붙을 테고요. 그런 전개가 될 텐데 그레이트맨이 선행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첫 경주는 그레이트맨을 인정하고 갑니다. 또한 지금 이 걸음에서 이 타임에서 더 단축시킬 수 있는 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최강 투드림 마필 상위군 마필을 여유있게 앞서 나가면서 제압하는 그런 발놀림이고요. 태왕 여신, 태왕 패션 스카이 이런 마필들과 3두 병합을 하는데 망아지들은 상대가 안된다 라는 듯이 외곽에서 타고 넘어가는
빠른 발놀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놀림이 좋아요. 자, 그레이트맨을 믿고 첫 경주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럼 뻔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느냐? 최강 그리고 외곽에 있는 브리드 위즈드. 자,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기 마필을 정리를 해야죠. 그 약점. 이 마필이 왜 안 되는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안 되는 마필 잘라드리고 복병권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마필들이 있죠. 월드 썬더맨, 블랙 이글, 플라잉 에이스까지 복병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경주 승부처에서 힘을 한번 실어야 될 마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권 그레이트맨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10번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7번 8번 여기서도 압축 정리 필요합니다. 힘을 실어야 될 마필과 방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 그래서 첫 경주는 5번을 중심으로 여기서 손질하면서 1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300 9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좀 간결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비트 드래곤, 직전 1400에서 입상을 해냈던 비트 드래곤이 약체를 만났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방송시간만 길어집니다. 자, 후차권도 용비 천왕, 태풍의 축제, 스피릿파이터 3파전. 요 3파전인데 태풍의 축제는 일단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전력으로서 빼고 갈 순 없다. 출발지도 유리하고 여건상 기본, 말 그대로 딱 기본이에요. 문제는 1번하고 7번하고 두 마필 가운데 이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자, 7번이 그동안 뛰어온 과정을 보면 데뷔전 포화주로 4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같이 싸웠던 상대들이 황료, 세븐드래곤, 영광의 글로리, 해운대 섬, 아라누리, 강해요. 소위 궁이라 그러죠. 편성 강도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다음 경주 인기 1위가 딱 됩니다. 근데 이거밖에 흐름이 안 나와? 1300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선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행도 못 가면서 레이스가 꼬이죠. 그리고 다음 경주 선행 갔는데 무기력하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1400 바닥을 쳐요. 하지만 이 마필의 진면목은 이미 여기서 보였다 라는 판단입니다. 체중 변동도 있고 전개의 부침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동안 스프릿파이터가 좀 부침 있는 경주력을 보여왔습니다만 분명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마는요, 잘 뛰었을 때, 능력을 잘 냈을 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기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프릿파이터가 이번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용비 천왕이
이번 경주 주목받는 이유는 선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이트 이탈이 빠른 가운데 뭐 13초 한 중반대는 끊을 수 있는, 이게 다 불량주로예요. 건조줄에서 뛴 거 볼까요? 14초 초반, 13초 후반입니다. 이 마필이 보여주는 그러한 체감적인 순발력이 좋은데, 사실상 수치를 딱 보니까 건조줄에서 타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안쪽이고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밀고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는데, 뒤가 그렇게 탄탄한 유행은 아니거든요. 이 마필의 라스트 환홍이 15초, 14초 1, 14초 6, 13초 9입니다. 포화 주로에서조차 14초대를 간신히 안쪽으로 들어올 정도로 이게 이제 이 마필의 최고 타임이에요. 라스트 환홍이. 3환홍이 38초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끝걸음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1200이면 모르겠는데 1300이면 용비천왕이 힘들 것이다. 결론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3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렇게 조금 출전 두수가 줄어든 경주가 좀 많아요. 금요일과 일요일,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가 총 18개 경주를 치르거든요. 경주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분산이 좀 됐습니다. 분할 경주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너무 뻔한 경주가 아닌가. 뭐 도전 세력을 찾아봐도 9번 베스트 리더, 2번 절대보스 이런 마필들인데 1-3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금 더 분석하고 연구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번수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경주는 재미가 없다. 그냥 1-3 유력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 오텀 브리즈 역시 인정합니다. 이 마필 가지고 더 떠들어봐야 시간만 늘어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남은 한 자리. 베스트 윈드, 투트라임, 최강 투드림, 해버 굿 이어, 타우러스 킹, 상임스타, 글로리 킹, 하이챔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최고까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마필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승부로 가져가야 되는데 압축해서 이걸 딱 맞출 수 있겠다 라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 도전권 가운데 강축이 있는 가운데, 자, 이 도전권 4번 해버 굿이어, 6번 상임스타 2연승, 아니죠, 2연승이 아니고 주행심사 이후에 바로 우승, 공백이 있는데 마필이 달라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상임스타보다는 일단 기대치가 높고요. 상임스타의 약점은 체형이거든요. 지금 제가 12가 거의 다 가능권이라 그랬죠. 박 터지는 초반 전개가 나올 겁니다.
몸싸움이 동반되는 게 필수란 얘기죠. 그래서 상임스타가 아주 불안해집니다. 인기마 중에서 상임스타는 불안. 다음으로 인기를 모을 하이챔프. 하이챔프는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타임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경주 내용이 좋아요. 발 쓰는 게 좋습니다.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뛴 것보다는 그름이 더 나와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승급전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외곽 막 터지는 전개. 어쨌든 이러한 전개 속의 외곽 게이트라면 분명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승급전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해버 굿이어 요 한두만 안고 가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6번 상임스타나 9번 하이챔프. 9번 하이챔프는 조금 빼고 가기는 찝찝하긴 합니다. 분명 밸런스라든지 발놀림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하지만 승급전 외곽에서 박트지는 전개 극복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복병권에서는 눈길을 끄는 마필이 베스트윈. 최강 두드림. 글로리송. 요런 마필들이 제 관심을 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병권들을 현장에서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축이 있습니다. 후차권 3두 4번, 6번, 9번 이 중에서 해버 굿이어만 살려두겠습니다. 복병권 1번, 3번, 8번 현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4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능력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판타스틱 우먼, 세븐 드래곤, 정문 코빗 이상 3강의 마필 1번, 8번, 9번 그리고 도전 가능한 All or Nothing, Road to Glory 3번과 5번. 아마 제가 좀 크게 넓혀도 요 정도에서 결론이 날 거예요. 복병권들이 더 치고 나올 만한 여지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일단 경제 중심은 189 가운데 정문 코빗을 인정하고 싶다 라는 판단입니다. 57입니다. 무거워요. 왜 무겁겠습니까? 그동안 이 마필이 보여준 경주력, 사이즈. 이만큼 레이팅을 쌓아왔다는 거죠. 이 마필에 축적된 레이팅입니다. 그 레이팅 때문에 부담 중량을 많이 다는 거고, 그리고 그 레이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직전 경주 56을 달고 쉽지 않은 여건에서 입상을 해내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1kg 더 단다?
경주거리 1400으로 늘어난다? 극복해낼 것 같아요. 직전 사실상 사이즈가 안 되는 마필은 올라오기 힘든 경주였거든요. 그걸 뚫고 올라오는 정문코빗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세븐드래곤의 최근 2연승도 위력적이긴 합니다. 이 두 경주보다는 이 경주가 더 인상적이기 때문에 정문코빗을 57에도 불구하고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또 한 도의 강마 판타스틱 우먼 만만치 않아요. 월드클래스 캐드하고 이제 동반 입상을 했는데 초반 출발 잘 받았어요. 근데 전개가 밀립니다. 후미로 쭉 빠졌다가 직선줄에서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입상을 해내요. 38초 4의 3화롱 타임, 13초 1의 라스트 화롱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전개 내용이 지금 이 타임보다 더 당길 수 있는 전개라는 거예요. 27초 7로도 3% 근저 준에서 끌었던 마필이에요. 직전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우먼도 만만치는 않아요. 삼두가 강력하다. 축을 세우는 게 관건이다 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저는 정문코빗을 믿자 라는 말씀이고 이 판타스틱 우먼의 약점? 이거죠. 좀 왜소한 마체. 물론 부담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까지는 이 마필의 약점이라고 크게 대두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합 상황에서 힘을 써야 된다면 삼두가 직선줄에서 빡치기를 한다면 1번, 8번, 9번 세 마필이 종반에 붙는다면 체형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주폭과 근성에서 이 체구 좋은 순말들, 체구 적은 앞말이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상대가 약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상대가 강해요. 자, 그리고 도전 세력 두 마필 All or Nothing 만만치 않은 마필입니다. 1400을 지금 거의 뭐 7개월 만에 나선 경주에서 도전했다가 무너지긴 했는데 요 마필의 데뷔 초기의 모습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 마필은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주행, 이 밸런스가 경주거리에 늘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주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로드 글로리 또한 최근에 이 마필이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주와 그리고 이전에 뛰었던 경주들을 살펴보면 로드 글로리는 상당한 강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바닥을 쳤던 마필이 회복세를 보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심해야죠. 뚜렷한 회복세였거든요. 이번에는 분명 더 뜁니다. 스피드가 좋은 로드 투 글로리와 All or Nothing 두 마필이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만 된다면 이번 경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9번, 8번, 1번 인기 3강 9번을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도전 세력 3번, 5번 두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만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한두만 가져갈 겁니다. 압축하면서 현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6경주 4등급 1400 12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이번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모토모토 2연승 3연승이죠. 이 모토모토의 경주력이 1400 56을 달고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주된 요소였습니다. 너무 여유가 있었죠. 심지어 이날은 발주가 매끄럽지도 않았어요. 약간 늦발했다고나 할까? 그리고 밀고 나와서 선행을 하고 여유를 보입니다. 만만치 않은 선행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4등급 만만치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저는 이번 메인의 주인공은 버럭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버럭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기 좋은 기량을 보이다가 전력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주춤합니다. 직전 제가 한번 기대해보자, 서던 슈퍼원에 버럭을 한번 13막건을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엄청 모으더라고요. 바람을 엄청 타면서 인기를 모았던 버럭이었는데 실패했죠. 3위를 차지했죠. 한 번 더 믿음을 줍니다. 자, 버럭. 이 마필이 보여준 직전 경주 모습은 전부가 아니다. 더 뛰어줄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근성이 대단합니다. 직선줄에서 마필이 상태가 좋았을 때 직선주로 경합 상황에서 보여준 경주력,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스피드가 있고 스태미나도 좋고 근성도 있고 경주마로서 자질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본격적으로 걸음이 나와줄 시점이다. 정체기간을 벗어나고. 저는 버럭이 일단 거리 경험에서 앞선 것도 큰 도움이 될 테고요. 모토모토의 상승세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모토모토 거리 늘고 부담 중량 늘고 이 이중고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체형이 작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56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1400에서 힘을 쓰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토모토 일단은 불안하다. 버럭을 놓고 이번 경주 4등급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10번 모토모토가 아닌 4등급 사이즈 있는 마필들, 요 마필들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뭐 모토모토만 꺾어버리면 환수는 충분하다. 결론은 부러져야 되겠지만 일단 부러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리고 공략의 메리트가 일단 없어요. 최저배당, 이건 메리트가 없는 막건입니다. 불안한 인기만은 자르고 간다라는 게 제 경마의 신조기 때문에. 자,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역시 승부처입니다. 상상 그 이상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 상상 그 이상을 중심으로 베르다, 판타스틱 타임, 가속제일, 인기를 몰 마필들이에요. (2번) (10번) (11번) 이 3두 가운데 한두만 남길 예정입니다. 두 마리는 자른다. 근데 그 한두마저 주력마건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경주는 환수가 나올 수 있다, 환수를 노리고 간다 라고 1경주 때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2번) (10번) (11번) 여기서 두 마리 삭제하고 방으로 엮어놓고 노려야 될 마필들. 월드포인트, 다르마, 하늘 불패, 원더풀 파일, 인디 불패, 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 마필들을 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노리는 관리마, 힘을 실어서 이번 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인기마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서 두 마리는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벌마의 영웅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근데 이 마필이 1600 1000m 좋았습니다. 1200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1600. 물론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혈통을 한번 살펴봤더니 형제마들이 장거리에서 활약상이 좋더라고요. 중장거리.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중장거리 활약상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혈통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2세고 경주 경험도 부족하고 이번 경주 선행도 편하지 않고 벌마의 영웅이 치고 나가는데 그래핑킹이 또 바로 외곽에서 프레스를 할 거예요. 6번, 9번. 그래핑킹이 참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결국은 두 마필이 선두권에서 붙을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행도 편하지가 않다. 경주거리도 대폭 늘어났다. 불마의 영웅을 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고 갈 이유는 혈통이죠. 그동안 뛰어온 경주력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 기점에 제가 보는 판단,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정말 매력 없는 공략 대상입니다. 굳이란 단어를 쓰고 싶네요.
그래서 서던 슈퍼원을 중심에 놓고 같은 2세입니다만 이미 1400을 두 번의 경주에 이어서 좋은 내용으로 주파를 했습니다. 이날은 좀 편했습니다만 어쨌든 서던 슈퍼원의 힘은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과 파워는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벌마의 영웅하고는 다릅니다. 벌마의 영웅이 임팩트는 있죠. 빠르고 그리고 벌마의 영웅에 뒤졌던 비월이 지난주에 보였던 경주력 정말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600 첫 도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서던 슈퍼원을 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6번을 잘라내고 3번을 놓고 마지막 선택. 금요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차입니다. 자, 금요일 8개 경주고 있는데요. 중반부에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혼전도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팅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 잘 해서 금요 경마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더 보완을 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